영화가 한 편 끝날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질척거려요. 왓챠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함께하는 배우연구소.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연구대상으로는 배우 배두나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배우연구소를 찾아주신 소감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순서로 배우연구소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제가 백은하 언니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다 떨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 앞에 세 분이 함께 앉아 계신데 누구신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왓챠에서 배두나 배우에 대한 어떤 각각의 영화에 대한 가장 또 높은 점수를 또 매겨주시고, 그리고 애정을 아주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준비하고 있는 최환주라고 하고요. 저는 린다를 보고 나서 배두나 배우님의 입덕을 하고 정말 많은 영화들을 보고 잘 보지도 않는 드라마까지 네,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비밀의 숲 너무 잘 봤고요. 이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왓챠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공부하는 학생 박채인이고요. 영화 공부하면서 스크린으로만 보던 배우님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나동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소설 작가 준비생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괴물을 딱 본 순간부터 배두나 배우님의 팬이 돼서 진짜요? 14년 차 배우 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민, 천우희 배우가 이미 어느 정도 가꾸어진 한국 영화라는 이 토양 아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로 또 함께 뭔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배우라는 생각에서 한 분 한 분을 또 모셔봤다면, 정말 배두나 배우야말로 콜럼버스처럼 거의 없던 영토를 만들고 발견하고 그리고 넓혀간 배우였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배두나가 만들어서 길이 돼서 그걸 어쩌면 누군가는 꿈꿀 수도 있게끔 만들어줬던 배우. 2019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죠. 네네. 2019년은 바빴어요. 2018년도 바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 킹덤이라는 작품의 시즌 2를 찍고 있었고 한 6개월 찍었고, 킹덤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이러스라고 김윤석 선배님이랑 같이 나오는 영화를 찍었고 한 열흘 전에 끝났어요, 촬영. 그리고 또 프랑스 알랭 샤바 주연의 또 프랑스 그러네요. 영화도 그것도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작품. 킹덤을 하면서 중간에 왓챠의 초쿠님이 킹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영해 보고 왔습니다. 왓챠에서 이런 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넷플릭스 결제합니다라고 써놨어요. 둘 다 결제하시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아이콘인 배두나 배우가 왓챠와 함께 배우연구소를 찾아와 줘서 이보다 더 영광일 수가 없네요, 정말. 저도 뭐 불러주세요. 저는 어디든 갑니다. 1979년 10월 11일생. 네네. 얼마 전에 생일을 또 지났고. 네, 딱 40년 됐어요. 40 생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원래는 파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디서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안 그래 보이니까, 밖에서는. 나는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너무너무 막 떨리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안 좋아하고 생일날은 일을 잡거나 도망가요. 일부러 막 그런데. 네, 그런데 40주년은 좀 뭔가 내가 사실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돌잔치가 있을 것도 아닌데 나도 이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을 모아서 약간 그랬는데 결국 너무 바빴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고, 회사에서 이제 그냥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죠. 종로 북촌에서 자랐던 어린 배두나는 어떤 소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이사를 많이 다녔었고, 저희 아버지 그 회사 때문에 청주에도 한 2년 살았었고, 청주에서 올라와서 삼청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가 저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반전인데요? 저는 아름다운 시절로 기억할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년 동안 왕따 당했었어요. 이런 정말?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미워하고 말을 잘 안 하고 안 놀아주는 1년을 보냈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영화 속에 이제 외톨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 같은 걸 또 헤아리는 것들에. 네, 그래서 저는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심지어 이런 현장에서도 우리 영화 촬영장에서 조명부 막내가 되게 우울해 보여.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왜 저러지? 여자친구 싸웠나?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스르륵 지나갔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나요, 본인이? 한 명의 친구가 구원해줬어요. 예,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왜 나를 싫어하냐? 제가 미니스커트만 입고 다녀서 싫대요. 엄마가 미니스커트만 입히신 그래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바지를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나요. 제발 바지를 사달라고. 예.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서 정말 짝 달라붙는 스판 청바지를 사다 줬던. 근데 그것도 막 바지여서 너무 좋아서 막 입고 이제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나 바지 입었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되게 순진하게. 제 생일 파티였는데 제 생일 그래서 10월 11일이었어. 10월 11일. 그때가 10월 11일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갑자기 그 전날부터 애들이 나랑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애들이 드디어 나랑 같이 놀아주니까. 그럼 애들 초대했어, 생일 파티에. 절대로 아무도 안 올 것만 같았던 생일 파티 애들 초대하고, 뭐 그 당시에 뭐 맥도날드 햄버거 있고 막 해서 재밌게 놀고, 잘 가. 그러고 행복하게 생일을 맞이하고 애들이 가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울면서. 왜?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애들이 다시 나랑 얘기를 안 할 거래요. 그냥 생일 잔치만 하기 위해서? 하려고 나랑 잠깐 하루 이틀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애가 우는데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내 옆에 있어줬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한 명의 친구가 분위기를 다 바꿔줘. 근데 그렇게 치마만 입혀서 보냈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나 배우를 너는 이런 여자가 되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그건 지금 되게 아니- 와전해. 그것 때문에 와전했어요? 엄마가 완전 무슨 너무 욕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너무 말할 수 욕을 있다 얘기해 주죠. 먹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강요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일단 그냥 조금 드셔요. 조금씩 자주.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원래 바꾼기가 좀 작았어. 근데 너무 작았는데 그거를 되게 부지런하게 4-5끼로 나눠서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막 엄청 몸매 관리를 시키느라고 조금 줬다 밥을 뭐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엄마가 좀 속상해하세요. 어머니가 또 배우로서의 자신의 삶을 또 계속 살아 네, 맞아요. 오셨느라 그러니까 바쁘셨잖아요. 엄마는 제가 하도 쑥기가 없었어서 기대도 안 하셨었어요. 사실. 자식들 중에서. 네, 하지만 그런 뭐 배우가 얘가 배우를 만들어야겠다. 얘를 진짜 기획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건 없었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공연, 뭐 영화, 연극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접하게끔 그런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막 예쁘게 입히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엄마의 연극 무대 뒤에서 혹은 앞에서 배우라는 사람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배우라는 그 직업 혹은 저런 일이라는 게 도대체 이 어린 배두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왜냐면 제가 5살 때부터 연극 소극장 분장실에 앉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엄마가 꼭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조용하니까. 전 정말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이호재 선생님, 뭐 송영찬 선생님 이런 분들을 봤으니까 보면서 저런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연기는. 절대 나같이 쑥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딱 아예 그 어린 시절부터 딱 아예 선을 그어놓고 있었던 분야죠 연기는. 그래서 저에게 더 큰 벽을 쌓은 오히려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연극할 때 저를 데리고 다녔던 건 오히려 꿈을 감히 꿀 수 없게끔 만들었던.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건 못하겠구나. 나 같은 애는 절대 못해 저런 거는. 그런데 어쩌다가 20년을 네,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20년 전 배우누나라는 배우가 딱 나타났을 때는 괴 생명체 같았어요. 네, 좀 그랬죠. 네, 도대체 이 배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쵸. 네, 그리고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요? 네, 제가 처음에 모델로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9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딱 밀레니엄, 딱 2000년 그 세기 말 막 이런 분위기로 되게 특이하게 생긴 이런 얼굴이 잘 팔린 거예요, 그 잡지계에서. 그래서 막 매니지먼트도 많이 연락이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 레노라 하는 그 배우 매니지먼트에선 다 연락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딱 근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 방송이랑 영화는 아니구나. 아예 그렇게 대놓고 되게 사진빨은 잘 봤는데 방송이나 영화 쪽으로 나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외모가. 그래서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고서 되게 쿨하게 그래서 다 그때 매니저먼트 그래서 거절을 많이 하셨죠. 사실 20년 동안 그냥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정말 꽉꽉 눌러서 드라마면 드라마, 뭐 영화면 영화, 또 각각의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배두나란 배우가 20년을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징그럽네요. 20년을 뭐 어떻게 했지? 참. 그 어떻게 했지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네.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팀장님. 저기 뒤에서 계속 계셨어요.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등장하셨습니다. 매우 긴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왓챠데이터 브리핑 맡은 R&D 팀장 윤정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두나 배우의 왓챠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두나 배우는 1999년 KBS 드라마 학교로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총 22편의 영화, 21개의 TV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요. 영화 대표작으로는 박찬욱 감독과 함께한 복수는 나의 것,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플란다스의 개,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함께한 공기인형 등이 있으며 TV 시리즈 대표작에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넷플릭스 시리즈 센스8, 킹덤 등이 있습니다. 왓챠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먼저 배두나 배우의 팬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진정한 배두나 팬이라면 영화,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배두나 배우가 직접 저술한 도서도 재미있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충무로의 뭐 스타시지만 파주의 딸인 적도 있었죠. 출판 도시. 그래서 배두나 배우의 영화, TV 시리즈, 도서에 고르게 좋은 평가를 준 유저를 팬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배두나 팬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88%, 남성이 12%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팬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60%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팬들이 선호하는 장르 탑5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배두나 배우의 전체 영화 필모 22편 중에 로맨스 영화는 2편, 음악 영화는 1편이었는데 이들이 1, 2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입니다. 로맨스, 음악, 코미디 등 여기서 나온 장르들은 대중적으로도 선호되는 장르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리기로는 배두나 팬들은 특정 장르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배두나라는 배우를 선호해서 작품을 찾아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두나가 장르다? 네. 왜 그래요? 자꾸 오글거리게. 다음은 배두나 팬들의 선호 태그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관계, OST, 슬픈, 영상미, 따뜻한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그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왓챠에서는 영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태그로 설정하고 이를 추천 등에 활용합니다. 여기 나온 태그들을 예로 들면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처럼 인물들 간의 관계가 전개의 중심이 되는 작품에는 저희가 관계 태그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두나 팬들이 재밌게 보는 작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1위는 아가씨, 2위는 연애의 온도, 3위는 카모메 식당, 4위는 리틀 포레스트, 5위는 라라랜드였습니다. 여기 팬분들이 와 계시니까 저 영화들 다 좋아하시는 영화들이세요? 네. 두나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아가씨 너무 좋아해요. 리틀 프레스트가 지금 임순례 감독 맞아요. 네, 김태리 맞아요. 너무 배우가 좋았어요. 함께한. 너무 좋아했어요. 데이터 브리핑을 해주신 윤 팀장님에게 저희 한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선호 태그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위로 나왔던 선호 태그가 관계였어요. 함께 한 동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호흡들만이 또 배두나 배우가 점점점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 맺게 되는 관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어떤 큰 아젠다, 큰 기획, 큰 계획보다 그 관계를 타고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네. 어쩜 린다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요? 맞아요. 딱 네. 그게 맞아요. 어떻게 처음으로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의 작품을 어느 영화제에서 보고 그분을 만나셨는데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한테 배두나를 캐스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천재 감독, 어린 감독이 있는데 너를 캐스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에서 영화 홍보하는 일이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 감독님 전작품 보니까 너무 재밌길래 진짜 천재적인 어떤 코미디 이 감각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작업해보게 됐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오디션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전의 관계들이 그 다음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또 이야기들의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또 인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생각에는 저랑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서 그 영향을 제가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쇼스키 남매와의 이제 자매와의 인연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를 진출한다. 무언가를 하겠다. 여기서 넷플릭스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 저는 그런 야망이 없다니까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뭐 주피터 샌딩, 그리고 결국은 드라마 센스8으로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떤 매체의 새로운 21세기의 변화에 발맞춰서 배두나의 어떤 헐리우드 진출의 아젠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이 감독님이 너무나도 배두나라는 배우를 사랑하고 또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 같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나왔었던 결과물들이었던 거죠. 머쇼스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작품을 찍는데 그 클론 역할, 복제인간 역할을 뽑아야 되는데 공기인형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렵게 수소문해서 한국에 있는 배두나를 어떻게 어렵게 수소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화상 미팅을 하고 그냥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뭐 어디서 나를 찾았지? 약간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 미팅하고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어떻게 보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대충 보고 됐어요. 그 진짜 그래서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뭐든지 하면은 재밌어서 해요. 제가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은 계속 같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함께 또 바이러스를 찍었었던 김윤석 배우의 전작을 혼자서 또 함께 혼자서 이렇게 막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것 네네네. 같던데요. 맞아요. 약간 혼자 배두나 김윤석 영화제 같은 걸 하셨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되게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 없이 10년 산 적도 있고 지금은 있지만 뭐 이렇게 영화를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오히려 배우가 되고 나니까 되게 순수하게 잘 못 보겠어요. 저거 저렇게 찍었네, 저 앵글을 저렇게 찍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는 저렇게 했구나 이런 걸 보지 막 재미를 못 느끼겠어서 그 프로세스를 아니까 별로 안 봤는데 저랑 관계되는 분들 영화는 챙겨보죠. 네. 이번에도 이제 김윤석 선배님이랑 처음으로 영화를 같이 찍으니까 그 전에 봤던 뭐 미성년 이런 작품들은 뭐 너무 좋아하지만 안 봤던 작품도 다 챙겨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은 자리에서 3편 보고 막 매일매일 오늘은 추격자 뭐 약간 세시봉 막 이러면서 계속 보고 그렇게 보고 나면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이 동료가 다르게 보이나요? 다르게 보이죠. 저는 그 비밀의 숲을 했을 때 그 조승우 씨도 그 전에 뮤지컬을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조승우 씨 뮤지컬 한 번도 못 보다가 비밀의 숲 다 찍고 친구가 되고 나서 뮤지컬을 보는데 당신 이런 배우였어? 진짜 우와 너무 잘한다. 다시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이 일이란 게 아주 단기간 동안에
아주 집약적으로 관계들을 맺고 그리고 그 작업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두나 배우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는 방식을 보면 그 관계들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어떤 배우하고 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 배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엄청 티가 나요. 마음 엄청 드러내요. 표현해. 막, 뭐, 빵이라도 하나 선물하고. 뭔지 알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저한테 빵 주지 네.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마음을 쓴다는 거를.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 영화가 한 편 끝날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한 편 딱 끝나면 다시는 안 볼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안에 또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헤어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모든 스텝 배우들과. 그러니까 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그걸 뭐라 그러지? 좀 질척거려요. 되게 우리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질척거리고 약간 그러는 스타일인 거죠. 이제 아니까 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화 촬영장에 있으면 이 영화를 어떻게든지 잘 만들려고 우리가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고 머리고생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막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지 말래 촬영장에. 그거거든요. 약간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촬영장에 그렇게 매 몸도 마음도 다 퐁당 담갔는데 어느 날 됐어 이제 오지 마 이걸 하는 거야. 우린 끝이야. 응. 약간 자꾸 겉으로 뭐, 우리 홍대에서 만날까? 약간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관계 유지하는 어떤 막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마음. 네, 질척거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 싫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다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저랑 그러니까 뭐 고레다 감독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마음으로 서로 막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올해는 한국 영화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봉준호 감독과 또 송강호 배우가 함께 맞아. 하셨던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또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맞아. 그 뉴스를 보는 배두나 배우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너무 내일처럼 기뻤죠.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저 그 전해에는 칸느 황금종려상을 또 고레다 감독님이 타신 거예요. 그때도 막 장난 아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이번에는 더 했죠. 막 너무 축하한다고 문자하고. 그 봉준호 감독의 시작인 플란다스의 개도 배두나 배우에게는 영화 배우로서의 또 시작이었고 다시 그 영화를 보는데 첫 등장이 그 지하철역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가면 뒷모습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탁 돌아서는 그 얼굴이 처음이었어요. 아주 희한한 얼굴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심드렁한 얼굴이기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김소영 교수가 만드신 다큐멘터리 황홀경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도 나왔었던 윤정희 배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플란다스에게 그 누구죠? 배두나? 어쩜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배우들은 제일 힘든 게 손 움직이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이 배우는 그냥 다 자기 세상이에요. 이런 말을 하세요. 네.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플란다스에게라는 작품은 제가 그 플란다스에게 이전에는 배우로서의 꿈이 없었어요. 플란다스에게의 캐스팅이 된 것도 내가 배우로서의 이 역할을 꼭 따내야겠다라는 욕심이 없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심드렁한 얼굴, 오디션장에 따분하게 내가 이런 오디션장에 앉아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봉 감독님이 좋게 보시고 저를 캐스팅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었던 거죠.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된다, 내가 연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나의 욕심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찍으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 이게 영화라는 게 엄청
멋있는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찍으면서 했고 거의 찍기 마지막에는 막 영화배우 나 영화배우라고 불러주세요 막 약간 그랬는데 열연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없을 때 사람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플란다스에게 다들 좋아. 예, 아시죠? 전 특히나 이제 초기 시절의 모습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린다린다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없었던 그런 비주얼과 그런 연기와 특히나 저는 그 막 졸린 연기 있잖아요. 조는 장면이나 자다 일어나시는 거 이걸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실제로 한 5분 정도 눈 감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고수희 배우랑 함께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그 작은 공간에 맞아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둘이 맞아. 누워있는 그 장면 같은 것도. 그런 건 다 봉 감독이 만드신 장면이죠. 진짜로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에 엄청 신경 쓰시는 감독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내 연기가 특이하고 좋아 보였던 거지 제가 연기를 잘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이 이런 주문까지 했었어요. 하품하는 씬인데 목젖이 보이면 여야 오케이다. 그래서 12테이크가 한 적 있어요. 사실 하품하는데 목젖이 보이기 쉽지 않잖아요. 만화도 엄청, 아니고. 이렇게 12테이크를 가고 제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던 그냥 날 것 그대로 있으면 되는 현장이었어요. 배우가 막 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투명한 그 상태로 와서 있기만 하면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감독님들이랑 일을 할 때에 좋은 그림이 많이 나왔죠. 초창기에 뭐 고양이를 부탁해도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도 그랬고 처음에는 대사를 하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열연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내가 과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같은 네. 것들이 가장 몸으로만 무언가를 하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링을 나 링이요? 그쵸. 이제 플란다스에게 이전에 링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전혀 그 꿈도 없었고, 그런 아예 감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델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 활동을 할 때 링 오디션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모델 활동을 되게 아르바이트 개념, 파트타임 잡으로 대학교 1학년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서 가서 오디션 봤더니 오디션도 별거 없어. 그냥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 텔레비전 프레임을 통과하면 되는 약간 그런 거였어. 만약에 내가 연기를 못하는데 연기를 시켰으면 대사 연기 시켰으면 제가 아마 알아서 나 그런 거 못한다고 했을 사람인데 그 없어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영화에 입문하게 됐어요. 봉기 인형에 대해서 왓챠의 다지정님의 코멘트를 보면 감독이 잘 만들어 놓은 인형에 숨을 불어넣는 배두나의 연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레다 감독이 책에 보면 배두나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읽으셨어요 혹시? 네. 여기 보면 역할에 들어가는 방식도 대단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전신 메이크업을 하고 3시간 정도 걸려서 현장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완벽하게 극중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 대본을 읽고 울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걱정돼서 물었더니 메이크업 담당자가 촬영 중에는 인형이라서 울지를 못하니까 지금 울어서 감정을 만들어준다 얘기를 했대요. 공기 인형에서 되게 마지막 부분에 되게 충격과 어떤 보면서도 되게 힘든 감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되게 외롭고 뭔가 고된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정을 혼자 그 현장에서 어떻게 감내하고 견디셨는지. 저는 보통은 캐릭터보다 제가 약해요.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항상 배두나 자신이 너무 약해. 캐릭터는 안 오는데 저는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인형이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마음을 없이 촬영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갖고 들어가되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원래는 그러니까 캐릭터는 강한 캐릭터 제가 또 선호해요.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을 워낙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선택을. 그래서 나보다 훨씬 담대하고 대담하고 강한 사람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많이 울죠, 혼자. 그런 사람이 NG도 딱 2번밖에 안 내는데 아유 왜 이렇게 연기 NG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영화 현장에서 나 같은 신인이 NG를 낼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 신인 때 하도 필름값 많이 든다고 너 때문에 필름값 많이 썼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신인 때는 디지털이라서? 디지털에서 그런지 심지어 어떤 신인 배우는 왜 배우가 NG를 내면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냐고 후배 배우가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는 필름의 시대를 거쳐. 돈이었어. 진짜 필름은 무조건 돈이어서 내가 뭘 실수해서 대사 NG를 내면 360도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시대라 NG를 안 내죠. 예. 근데 일본도 안 내던데. 그거는 사실 NG라는 거는 나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때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포커스 플러는 포커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매는 그 무거운 거를 최선을 다해 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NG 내면 안 되고 나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나오니까 NG를 안 내려고 하죠. 만약에 내가 열연을 하면 엄청 잘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포커스가 나갔대 이러면 진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돌려내 막 이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신체 능력에 대한 그것의 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니터를 전혀 체크를 하지 않는데도 지금 화면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건 마치 인류 축구 선수가 시합 중 자기 말고 나머지 10명의 표지션과 움직임을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이라고 쓰셨어요. 네, 저도 그거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제 뭐 그게 직업인으로서 익숙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공기인형에서 붕 뜨는 장면에서 누군가 스텝이 함께 절 들어주죠.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텝이 올리는 높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도 배두나 배우가 자기 발을 조금씩 움직여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더라 하면서 그 스텝들이 저 배우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요? 그 한국 배우들은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뭐지? 내 몸이 기억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는 거는 기억하니까 리허설을 하면서 요 정도 나갔을 때 화면 밖으로 나가는구나라는 건 다 기억해야 되고 카메라와의 거리와 그 포커싱 때문에 다 기억해야 돼요. 요 정확한 위치에 서줘야 되고 안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지. 다 사실은 동선 이런 거는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기억하죠. 사실 배우의 일이라는 걸 감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신체적인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를 배두나 배우가 활용하는 방식들을 보면 자기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끝까지 깨어있는 느낌들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 카메라 앞에 많이 서봤고 특히 이제 그 사진 이제 모델을 하면서 엄청 많이 서봤고 이제 몇 미리의 렌즈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제가 또 사진기 필름 카메라 워낙 좋아해서 막 에세이집을 낼 만큼 카메라를 많이 들고 돌아다녀 봤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찍어봤고 찍혀봤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16mm 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 나오겠구나. 요걸 아니까. 그래서 그게 좀 편해요. 그래서 정말 허투루 시간을 쓰는 건 없구나 살면서 이런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다 제가 사진 좋아하고 막 카메라 사 모을 때 막 되게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배우가 왜 저렇게 카메라를 카메라 앞에서 찍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왜 카메라를 들고 시간도 돈도 노력도 되게 사치스럽다고 그랬는데 제 주변에서도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캐릭터의 마음을 가장 큰 그릇으로 딱 담아서 넘치지 않게 대신 꼭꼭 눌러 담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담담함 혹은 아니면 덤덤함, 그런 순간들을 관객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연구소 SNS를 통해서 배두나 배우의 두나도 아닌 하나의 장면을 좀 꼽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중에서 오와49님께서 괴물에서 바닥이 훤히 뚫린 한강철교를 덤덤하게 걸어가던 남주의 뒷모습을 꼽아주셨어요. 그 씬에서 뒷모습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지만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는 코멘터리를 읽었다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배우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관객 입장에 있을 때 배우가 너무 많은 감정을 설명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의 입장에서 배우가 그 마음은 꽉 채우고 있대. 나머지 부분은 내가 상상해서 채워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더 좋아해서 나 지금 너 얼마만큼 화났어, 얼마만큼 슬퍼, 얼마만큼 기뻐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연기할 때. 그래서 관객분들이 알아서 더 채워 넣으시게끔. 그래서 최대한 표현을 덜 하려고 하는데 또 그치만 이제 100%는 갖고 있어요. 그 오백님께서는 도이아에서 취조 장면에서 유치장 장면까지 이어서 이제 꾹꾹 누르듯 하는 그런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백여진님께서는 고양이를 부탁해서 지영이 할머니가 주신 만두먹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도 그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만두를 이렇게 꾹꾹 먹던 그 장면. 그러니까 이런 덤덤함, 담담한 어떤 순간들을 저는 저만 기억하고 저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배두나 배우의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도이아도 그 장면 찍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좀, 근데 머리는 알겠어. 이 소장님은 나보다 훨씬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야, 살면서. 그래서 분명히 나보다는 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데, 배두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근데 아니야, 이 양반은 아닐 거야. 난 좀 더 강해져야 돼. 이런 생각 혼자 막. 아까 데이터 분석을 보면 또 배두나 팬들이 선호하는 영화에는 뭐 아가씨, 연애의 온도, 카모메일 식단, 리틀 포레스트, 라라랜드, 현실적이기도 하면서도 판타지이기도 하고 엄청난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위로의 드라마고, 그렇게 사실은 장르를 구분짓기 힘들다라는 게 이거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배두나 배우의 필모나 찍었던 드라마 작품을 보면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이나 썸데이 같은 네. 작품도 있는데, 그 시기에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배역들을 역할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배두나라는 단어 빼고는 분류가 안 되는 영화끼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다채로운 색깔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 그 역할이 그 다음 차기작을 고르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가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뭐 약간 힘든 작품을 하고 있으면 웃는 걸 하고 싶고 약간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킹덤 같이 사극 같은 것도 저는 엄청나게 도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해보는 거. 나는 그게 다 나한테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님들이나 작가분들이 이거는 배두나가 요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이 없게끔 여러 작품을 도전하고 있어요. 질문 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배우들한테는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복수는 나의 것이라던가 아니면 공기 인형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라던가 수위가 있는 연기를 하셨잖아요. 배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요구를. 근데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솔직히 겁부터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개인차인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하겠는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배우한테도. 내가 어느 정도 누드까지는,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아닌데 한번 시도해보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그 영화를. 예. 배우가 이 작품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벗는 역할이 있는데 벗는 건 싫어. 그래서 그 작품을 2장을 찍고 못하겠다고 해. 난 그건 그런 배우는 제일 싫어요.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걸 뺏어서 감독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끔 하는 거,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게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미 그런 산을 한번 넘었어요. 청춘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순진한 21살짜리 여자애가 남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맨날 울었어요, 그때도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역을 썼는데도 막 등 나오는 것도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느 날은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스태프들이 내가 창피할까봐 그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이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태프들이 나를 막 걱정하는 게 더 먼저 보일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씩씩하게 척하는 거죠. 공기인형 할 때는 심지어 나보다 다른 스태프들이 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고 내가 농담으로 막 풀어주고 막 인형보다 너무 엉덩이가 큰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약간 농담으로 풀어주고 약간 이러면서까지 하고 지금은 그래요. 내가 배우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은 촬영장에서 벗는 건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 어느 순간부터는 배두나 배우가 정말 꼭 그것이 무슨 옷을 벗는다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 순간에서도 그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 맞아요. 같은 걸 딱 갖고 있는 걸 네, 느낌 그거는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가 그 믿는 감독이 어떤 씬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다들 만약에 그거는 좀 너무 세다 막 이럴 때에도 저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이거 찍자 막 못 찍겠다는 배우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막 찍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연기 계속 재밌어요. 연기는 재밌어요. 영화 배우 배두나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지금도 모니터 앞에 이제 배우 의자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너무 멋있고. 배우 의자 막, 배두나 써있는 의자 앉아있는 게 너무 멋있고. 그 모니터 룸에서 자, 배우분들 들어가실게요. 이래요. 그러면은 딱 세트로 걸어 들어갈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딱 풍경이 세트에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세트가 다가오는 풍경이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연기가 재밌는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질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마스터를 해야 이게 질리잖아요. 이제 알 만큼 아니까 이제 그만 흥미가 좀 없어진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여전히 게임의 마지막 단계가 안 오고 있는 느낌? 계속 안 오고 뭐 오늘 잘했다고 내일 또 잘하리란 법이 없는 거고 내가 이거를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또 안 돼. 똑같은 대사도. 약간 이게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배두나 배우가 20년 앞으로 뭐 20년, 40년, 50년 동안 그 설렘을 계속 또 유지하면서 저한테 아직도 저는 이게 너무 설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도 믿기도 하고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사실 얘기 많이 나눌 기회가 별로 좀 없긴 했잖아요. 너무 듣기만 하셨어요. 저도 듣고 싶은데. 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너무 진짜 좋아하는 배우분이고 엄청난 배우로서 엄청난 선배님이고 하는데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왜냐면 저는 뭔데요? 어떤 면에서? 궁금해.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우로서 영화를 좋아하면은 단순히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거가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배우로서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는 진짜 배두나 배우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가 맡은 작품 만드는 것에 임하는 게 정말 좋아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영화 많이 보는 것도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부끄러워요. 너 이 영화 봐서 아니요. 나 라라랜드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라랜드 얘기하면 저는 슬쩍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갖고 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었구나라고 해서 하나 더 이제 배워가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좀 있었었는데 진짜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화 현장이 되게 전쟁터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고 물론 한편으로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버티기에는 약한가 보다 하고 이제 영화 현장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이 되게 위로가 되는 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같이 현장에 있었을 때 누군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뭐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위치나 아, 저 사람도 고생하고 있겠지, 뭐 많이 힘들겠지, 같이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주고 대해줬다면 되게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프들이 쳐다봐주는 눈길에 엄청 위로받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그건 내 착각일 수도 있지. 나를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잘 되고 영화 찍는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아무래도 현장이 좀 되게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다들 되게 기가 좀 세죠. 항상 그렇게 긴장돼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도 아마 기가 셀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전쟁터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한 20 몇 작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싫어도 세지더라고. 그래서 아마 막내들은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뭔가 말씀 들으면서 아, 되게 영화 현장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물론 돌아오세요. 할 때는 돌아오세요. 할 때는 되게 힘든데 또 끝나고 나면 항상 그때 그 불타올랐던 그 전후회가 맞아, 엄청 맞아. 그리운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질척대고. 엄청 진짜. 이 왓챠에서 문자 받은 날부터 너무 설레서 아, 잠도 잘 진짜요? 못 잤거든요. 여기 온 순간도 계속해서 설레고 있고, 제가 이름이 나동환인데 배두나 배우의 팬이 된 순간부터 나동환 하면 배두나 팬이란 수식어가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불렸었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지금 선물이란 걸 가져왔는데 이거 13년 정도 된 스티커인데 이거 네, 몇 장 안 남은 건데 배우님 드리려고 배두나 팬클럽 나도. 아. 맞아요. 저희 팬클럽 이름 나도. 완벽한 이웃만 하는 법 그때 간식차 보냈을 때 아마 아, 진짜요? 그때 스티커로 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도쿄놀이잖아.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진짜 한 12년 된 거. 13년, 네, 12년. 네. 근데 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래 좋아해 주세요? 난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신기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질리지가 않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나 가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 막 내 팬들 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막 됐고 내가 뭐라고 나 따위를 저렇게 오래 좋아하지? 약간 거기 배두나 배우 막 따라하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사진 필름 카메라 사는 것도 그때 처음 사봤고 그 헤드셋 좋았다고 에세이집에 쓰셔서 저도 똑같이 헤드셋 아, 아마 진짜요? 사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네. 진짜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왓챠랑 배우 연구소 때문에 성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진짜 아깝다. 어떻게 보면 성덕과 그리고 함께 일할 동료와 그리고 또 배우 후배를 동시에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뭐 저 역시도 오랜만에 또 두나 배우님과 이렇게 긴 시간 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실 순간순간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고 저도요. 그랬거든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들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약간 낯을 가리고 낯설었을 수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다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특별한 시간이네요, 이거 진짜. 오늘 함께 해주신 배두나 배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